된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제 헌법 수호 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헌법과 법률이 같이 가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그 최순실 씨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그게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어떠냐 하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이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저는 나머지보다는 결국에 첫 번째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에서 일단 보여지더라고요. 걸릴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좀 직접 영상으로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그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뭐냐 이렇게 하면은 했냐?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에 이제 최순실이 누구냐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뭐냐.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이 누구에 의해서 기한이 됐냐. 왜 최순실이 이렇게 관여를 했냐. 왜 그렇게 됐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아니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심이 강화되면은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종철 대표도 헌법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선이냐 또는 알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빼더라도요. 지금 최순실을 통해서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가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 왜 이렇게 됐냐, 사인이 그 국정에 이렇게 그 부분에 됐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네. 측 변호인단은 뭐라 그러냐면은 책임을 지는 거는 책임을 지고 임기가 끝난 뒤에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사유에 거기가 해당되느냐. 그리고 최순실의 죄는 최순실의 죄지 연좌죄처럼 대통령한테까지 그걸 몰아가는 거는 지나친 무리 아니냐. 이게 이제 아니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제 반박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제 최순실과 관련된 게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제 법적으로 나중에 지금 무죄가 되거나 소위 말해서 별게 아닌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의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 수호 의지, 그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돼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순실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걸 계속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해도 과연 국민의 신임을 받고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할